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이건 기바지 술 드셨나요? 기발기술. 발기술. 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오늘이 정월이잖아요. 제가 정월에는 뭘 마셔야 된다고 새치주 할 때. 오늘 정월인가? 정월 대보름에는 기발기 술을 먹어야 돼요. 정월날 아침에 이제 차가운 약주나 소주 같은 맑은 술을 한 잔 마시면 마시는 풍습인데, 이게 마시면 이제 한 잔 차게 마시면서 한 해의 여름 더위를 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해 동안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그런 기 때문에 이게 기발기 술을 먹는 풍습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같이 받는 거구나. 아침에 이제 찬술을 마시면서 정신이 번쩍 뜨면서 이제 귀가 밝아지면서 이제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그 맑은 술을 한 잔 따라서 먹었어요. 청주 같은 거? 청주를 어떤 청주를 먹었냐면, 제가 옛날에 집에서 가양주를 빚어놓은 술이 있는데 그게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아니다. 한 6개월 됐는데 아니지, 한 8개월 될 것 같아요. 8개월 됐는데 그게 완벽하게 그 탁주 부분 지겜이랑 그 맑은 부분이랑 구분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석에 찾아내가지고 윗부분만 따랐거든요. 근데 자연 탄산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스파클링 약주가 된 거야. 거의 스파클링 샴페인처럼 진짜 자글자글한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약주가 돼가지고 색깔은 어때? 한 잔 먹었습니다. 어떤 색깔이에요? 그게 찹쌀로 빚은 술이어서 약간 황금빛이 돕니다. 그거 진짜 샴페인 같네, 진짜. 그거를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제발 기쁜 소식 로또 1등 제발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울 수 있게 로또 1등 제발 기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로 함께 여러 가지 그런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난나에게 또 기쁜 소식이 오기를 같이 기도해보고. 저도 가서 그러면 밤에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무조건? 네. 아직도 뭐 낮인데 뭐 해 떠 있으니까 낮이지. 낮에 한 잔 드시죠. 한 잔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역시 모든 빚은 술은 맛이 없더라도 그냥 고이 모셔둬야 된다. 그럼 버리지 말고 모셔두면은 한 1년, 2년 지났을 때 먹으면 또 그때 망친 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이 되더라고요. 역시 변화하는 술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이제 가면서 조금씩 바뀌니까 네. 처음에는 좀 맛이 없더라도 맛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좀 인생을 보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또 꽃이 필 수 있는 시기를 모두 삼남만성에서 지금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달마론 이후로. 뭔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순수한 팩트 그대로 가양주를 빚으면 맛이 없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맛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100% 직독했구나. 야 너무 너무 공부를 열심히 너무 생각이 많으신 그게 아니야. 난 나서 너무 과대평가했다. 너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더 기대해 봅니다. 달마한테 아주 혼나겠어요. 그 왜 저번이 아니고 좀 됐죠. 그 난나씨 그 연말정산 할 때. 네. 그때 연말정산 에피소드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 솔직히 나도 궁금했는데 이제 물어보지 못했던. 그때 이제 왜 항상 또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짝사랑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저기 오래전 그날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또 유튜브까지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시더라고. 네. 응원하고 있다고.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댓글이 달린 김에 한번 좀 물어보려고. 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웃고 계시나요, 꽝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또 그런 또 혼자 그 짝사랑의 이 장점은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끝내려고 제가 지난주에 올라왔던 달마론을 계속 유심하게 들은 것이 도움이 됐어요. 저에게. 사실은. 꽝이야.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사실. 무슨 마음이 뭐야.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응원할 필요도 없어져 버렸네. 응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응원은 받지만 네. 뭐 결과는 그 응원 고이 모셔뒀다가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꺼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 그날님. 당신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보다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듣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 그거를 캐치하고, 왜냐면 지나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걸 캐치하고 응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연애 이야기를 좋아해. 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귀발 기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홈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의 주제는 귀발 기술을 마셨으니까 이제 좋은 걸 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플레이리스트. 네, 음악. 재생 목록. 네. 요새 여러분들 노래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전 그 유튜브 그냥 그 보관함에 넣어놓고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어쨌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오면서 음악을 듣는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는 음악을 어떻게 듣기 시작했나요? 보통은 저기 그런 뭐 마이마이 이런 걸로 들었죠. 마이마이가 있었어요? 마이마이 없어. 아니, 마이마이 시대시냐고요. 저는 MP3 시대인데요. 무슨 말이야? 우리 때 나는 마이마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 아 그래? 마이마이부터 CD 플레이어, MP3 우리는 쭉 물론 이어지는 카세트 때지. 테이프가 유치원 때 어렴풋이 그거를 쓴 기억은 나지만 그 정도라고? 근데 난 마이마이를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제 마이마이 개인적인 제 마이마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CD 플레이어는 이제 저기 사촌들한테 물려받은 것도 하나 있었고 나이를 조금 먹고 이제 MP3가 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년 시절에 급격하게 모든 그 음악 듣는 그런 방법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바뀌어가지고 나도 사실 테이프도 기억이 나긴 나. 테이프를 샀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CD도 많이 샀잖아요. 그다음 MP3도 그때 공존을 했어. CD랑. 그런 약간 좀 그런 세대를 거치다가 요새는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그지? 요새는 다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를 듣기 때문에 그냥 뭐 핸드폰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네, 모든 음악을 기능이. 듣는 이런 방식을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테이프는 사본 적이 없는가요? 어릴 때? 테이프 사본 적 있지. 근데 왜? 그건 최신가요? 근데 마이마이는 없었어. 그럼 뭘로 들어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 기계에 보통 CD도 되고 큰 카세트 거. 테이프도 되고. 녹음도 되고 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또 학습할 때 그냥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테이프나 CD나 뭐 그치? 게임 같은 그런 걸로 학습 그런 자료들이 항상 있었던 교육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가 항상 집마다 교육용으로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육용 거기다가 들었죠. 마이마이는 안 들었었구나. 마이마이는 없었어요. 마이마이를 들었다고. 어떻게 보면 뭐 지역적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군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전자기기를 빨리 얻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나는 MP3도 처음 갖게 된 게 중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MP3를 처음 부모님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MP3 들으면서 이제 나만의 노래를 듣는 나만의 그 재생 목록을 만든 그치. 시기가 그때부터인데 그때만 해도 그 첨단 문물이었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쉽게 못 구하지. 그때 이렇게 목걸이형 MP3를 저는 맞아.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아서 그걸로 막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뭐 어렸을 때 어떤 음악 들으셨나요? 저는 아까 뭐 그 마이마이에서 얘기해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샀던 테이프는 그 G.O.D 테이프. G.O.D. 그것들 사서 진짜 오랫동안 엄청 많이 들었던 게 기억나고. 그 이후에는 G.O.D, 진짜 신화 이런 거 많이 들었어. 국민 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했어.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막 너무 이렇게 스타일 타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잔잔한 노래들이 많이. 저도 기억이 나요. 시내 가서 G.O.D 앨범을 엄마가 사오라고 했어. 엄마가? 엄마 듣는다고. 엄마가 되게 신세대셨네. 그때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빅뱅의 거짓말 아니고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인기를 그거 자기가 가지마 이거를 항상 그 사람들이 부르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엄마가 가서 이 거짓말 들어있는 앨범 그 카세트 테이프 사와라. 그때도 이제 그 엄마 부모님이나 뭐 없이 그 보호자 없이 시내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하나의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같이. 그 초등학생이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추가로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사오는 거. 그러니까 돈도 주셨겠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큰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지도가 어딨어. 버스 노선도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어디 쓴다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렸어야 됐잖아요. 거기다 다 현금으로 내야 되고. 그걸 현금으로 내야 되고 잘못하면은 이제 돌아올 차비 없고 환승 이런 게 어디 있어? 환승 맞아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한 방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막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시기를 지나서 또 벅스나 많은 음악 플랫폼들이 그때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막 하면서 소리바다나 벅스 뮤직이나
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MP3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죠. 암흑의 그 초록색 숫자 4가 그려져 있는 그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를 듣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남의 미니홈피를 방문해서 그 사람의 그 음악 취향을 그죠. 그래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되게 많이 들어서 싸이월드로 도토리를 음악도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듣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우리 지금 또래 막 동년배들은 나 이런 노래 들어, 나 이런 노래 들어를 약간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약간 좀 창구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 MBTI처럼. 그 사람의 취향을 음악 취향. 알 수 있는. 사실 내 모든 거를 다 깔 수 있지만 음악 MP3 취향을 얘한테 까기 싫다.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일부러 공유하고 싶지 않고. MP3래.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까발려진 느낌이구나. 먼저 까발려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웬만큼 쌓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대충 보이지 않나요? 그치. 어떤 나 탑백만 들어. 너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 멜론 탑백. 안 돼. 모두 제 음악 취향은 멜론 탑백이에요. 이런 사람도 안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좋네. 그러면은 이구는 어떤 플랫폼 이용하시나요 지금? 지금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그 보관함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뭐 이렇게 보관함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쭉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이제 항상 그 컴퓨터로 유튜브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래 틀어놓고 핸드폰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듣는 것 같아. 저는 지금 이 제가 얘기하려는 방식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막 그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으로 쭉 그때는 돈을 하나씩 썼어요. 노래 하나에 돈을 500원을 썼어야 됐잖아요. 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를 화려하게 채워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치.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 꾸미는 것 자체가 이제 자신의 어떤 가오를 보여주는. 나 이런 노래 들어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내 취향 보여주는데 약간 좀 허세가 더 심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요새는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잖아요. 그지? 그 음악을 듣는 방식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많이 노래를 듣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변화하면서도 플레이리스트가 또 이렇게 점점 또 복합적으로 유튜브라는 채널은 사실은 영상이니까 보여지는 그런 영상미도 되게 중요해서 그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그 음악도 영상을 또 다시 만드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그걸 또 처음에 그 썸네일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되게 뭔가 플레이리스트 제목이랑 썸네일이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의 방법이면서도 요새는 모든 게 다 그런 큐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직한 나의 취향과 잘 맞는 것 같은 큐레이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의 취향을 공유하는 게 엄청 어렵지도 않고 접근도 쉽고 되게 낯설지도 않고 클릭 한 번이면 바로 그의 취향을 다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내 그 미니홈피 들어가면은 그 방문자라도 하나 남지 남거나 뭐 1,000평이라도 남기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취향을 도둑질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대여가지고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플레이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구는 그 구독하는 채널이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항상 왜냐면 난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골라 듣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게 있을 때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좀 보는 편이라 구독은 따로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저는 이거 문화도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기억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저는 2002년 2002 그 노래 있잖아요. 엠마리. 그 엠마리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칠 때 그 가사가 뭐 어디 뭐
뭐 잔디밭에 있는 뭐 차 위에서 우리 이 노래 들었지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추억을 약간 자극하는 노래인데 우리는 모두가 그 시대에 그 옛말의 나라에 살지 않았음에도 뭔가 진짜 그 썸 타는 약간 하이틴에 썸 타는 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서 그 차에서 그 노래 들은 것 그치. 같은 그런 맥주 마시면서 경험하지도 노래 않은 추억을 약간 공유하게 하는 약간 그 노래 때문에 그 옛말의 2020이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플레이리스트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변모했어요. 짝사랑 썰 푸는 곳. 첫사랑 썰 푸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짝사랑이나 첫사랑과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 사랑했다. 대나무숲처럼 3학년 2반 누구야? 나 너도 되게 좋아했었어. 막 이러면서 막 뭐 그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만났던 누구야? 이러면서 그때 우리 참 아기자기 막 귀엽고 재밌게 놀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거지. 자기의 이제 자아를 투영하는구나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딱 세계관이 되는 거야. 또. 그렇네. 그 플레이리스트마다 다 하나의 세계관을 다 같이 공유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큐레이터가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되게 독재적으로 자기가 자기 취향으로 강제적으로 이 취향을 심어 놓는 세계관이 맞긴 한데 그 안에서 내가 또 그 나만의 이야기를 푸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풀 수 있으니까. 그게 일방적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쌍방으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플레이리스트가 정말 재밌다. 그렇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들어가면 노래만 듣기도 하지만 가끔 그 댓글창 열어가지고 그 수많은 썰들을 봅니다. 보는 재미가 있겠네 또. 왜냐면 그 썰들도 약간 또 그 좋아요를 내가 누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좋아요 그 숫자가 또 뜨잖아. 그게 약간 첨복하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많이 좋아하는 약간 또 관심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약간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많이 찍히면 또 그 댓글 쓰신 분이 또 뿌듯하기도 할 테고. 맞아요. 뭐 공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구독하는 몇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떼걸룩이죠.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약간 플레이리스트 채널 같은데 그 떼걸룩이라는 사람은 2019년에 가입이 돼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135만 명이에요. 떼걸룩? 이 사람은 아마 유퀴즈도 나왔나? 아 정말? 아마 유퀴즈. 와 135만이 와. 네, 지금 막 바로 이렇게 바로 들으셨는데 이렇게 막 보면은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막 가을의 청각화, 여름의 청각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각을 되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뭐지 원래 시각이나 촉각이나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을이라는 거를 청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약간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또 그 썸네일을 또 가을 배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을 노래 이렇게 하는 거. 이분 거 저도 몇 개 찍어본 게 있네요. 그죠. 뭐 내방 한켠 연남동 카페 이런 거. 그죠. 또 그것도 이제 이거 하나의 장르를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사실 공간을 장려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또 공간을 장려한 노래들 되게 많잖아요. 시공간을 만약 시티팝이라던가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 버블 그 경제 시대에 우리는 또 살아본 적 없는. 그지. 그런 우리 살아봤자도 우리 너무 어려가지고 아마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대를 또 음악으로 한 게 요즘 또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것만 같이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또 그런 약간 우주 음악 그런 약간 잔잔한 그런 것도 요새 좀 많이 카페들 가면 많이 들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음악으로 한 거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단 말이죠. 약간 근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런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떼걸룩 이분이 제일 일단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썰 푸는 곳 아예 그것도 있고 막 그래서 아무튼 요새 아무튼 유행하고 제일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려면 이 플레이리스트를 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더 캐치가 돼요. 막 MBTI, 하이틴 그리고 또 요새 유행하는 약간 그런 어떤 장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떼걸룩이신데 고양이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네. 이 떼걸룩이 고양이에서 나온 거죠? 그럼 떼걸룩? 그래도 뭐가 고양이 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으시고 그냥 뭔가 의미를 따로 두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수익 같은 건 따로 없겠죠? 없어요. 그죠? 다 이게 저작권이 따로 있는 노래들이니까. 근데 이분은 이걸 하다가 어디 되게 대기업에 들어갔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걸 딱 선정하고 썸네일 고르고 이런 센스 자체가 딱 필요한 그치? 그런 거지. 사실 이 유튜브 시대에는 구독자가 몇몇 명인 게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근데 모든 장르가 다 그렇지만 큐레이터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소개를 하느냐. 아무리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도 그거를 발견 못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내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게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아무리 요새 좋은 음악을 만들어 하지만 멜론 차트 100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사실 안 듣잖아요. 그게 모르지 아예 몰라 근데 버리지. 이런 좀 유명한 이런 그런 플레이리스트 채널 운영 사람이 이걸 노래를 바로 앞부분에 넣어.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다시 마케팅도 뒤늦게 되고. 올라가는 그 떡상한다고 하죠. 떡상하는 노래들도 있고 그런 게 생기는 게 새로운 약간 흐름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지켜보는 데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개인이 하는 채널이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ODE라는 OD 스튜디오라는 이 채널이 있는데 이 OD 스튜디오 서울은 왠지 한 명이 하는 것 같진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이 OD만의 감성으로 많이 하는데 또 이런 채널들이 수익성을 얻는 방법은 콜라보를 합니다. 기업이랑 뭐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이제 받으면 이제 그 광고에 대한 그 수익성은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광고도 못 가져가나? 아무튼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 광고라고 뜨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젠 나도 운전하고 싶어. 이게 플레이리스트예요. 그 누르면 뭐 운전하고 싶을 때 드라이브 할 때 듣는 노래가 많이 나오지만 막상 보면은 만약에 그 자동차 회사에 협찬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은은하게 막 하지만 유료 광고 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더보기란을 보면은 어떤 그 뭐 소카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고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수익도 창출을 하고 다 자기만의 이런 걸 찾아내는 근데 이게 만약 이게 광고가 돼 있더라도 막 이거를 사실 광고가 있는 영상은 보기가 싫잖아요.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플레이리스트 채널에 있는 것들은 사실 거부감이 잘 안 드는 게 광고지만 이 화면도 엄청나게 예쁘게 신경 써가지고 썸네일도 계속 바뀌고 이 플레이리스트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 없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보면은 이 OD 채널의 특징 같은 거 보면은 재생 목록에 보면은 이제 특정 가수들 이 큐레이터 집단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묶어서 또 좋아하는 그 취향의 계열의 아티스트들도 묶어서 하는 게 약간 특징이어서 막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들 그래서 막 크러쉬 노래만 막 그렇게 있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새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묶어놔서 왜냐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듣기 전에는 앨범 단위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록곡을 그냥 다 듣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티스트가 앨범 전체를 앨범을 저 그냥 1번 곡부터 끝까지 듣는 걸 좋아해서 CD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니까 약간 또 이 기승전결이 있어. 이 플레이리스트에는 이 한 가수의 노래더라도 그 약간 그런 히트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노래 자체로 서사를 만들 수 있구나. 왜냐면은 보통 이런 유명한 뭐 크러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백예린이던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드라마 OST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드라마 OST는 거의 싱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수록곡 넣지도 않고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노래들인데 가끔 그런 노래도 같이 듣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손쉽게 그냥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모아놓은 걸 들으면 편하죠. 그래서 근데 좀 이것도 단점이 있는 게 그러면은 내가 그 손수 하나하나 이건이 지금 하는 방식인 손수 하나하나 내가 만드는 재생목록 약간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큐레이터의 모든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노래를 듣는 느낌이 사실 없진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겠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걸 수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뮤직에서 좋아요를 누르면은 또 알고리즘이 또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들을 그 다음 노래로 넣어주잖아요. 내가 골라왔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새로운 노래들을 듣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노래를 찾을 수 있는 그것도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거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엄청나게 편리한 방법인데 그러면은 내가 좀 그렇게 듣다 보면 좀 고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이 나에게 맞춰져 버릴까봐 그런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런 걱정도 있고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한 것만 하니까 그 좋아한 거에 비슷한 노래만 계속 들어주잖아. 너무 좀 편협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음악이란 게 내가 취향이 약간 이런 뭐 말랑말랑한 취향이야. 그렇지만 가끔은 진짜 하드한 게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그 하드한 세계로 또 더 확장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에 들었거든요. 신곡 만약에 저는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뭐 저 유튜브 뮤직 듣지만 지금은 뭐 스포티파이로 넘어가고 싶긴 하지만 스포티파이가 너무 비싸니까 유튜브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도 근데 약간 멜론을 쓸 때는 멜론이 뭐 엄청 모든 노래를 다 들을 순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막 그런 새로운 노래 뭐 멜론이 안 나오는 노래 이런 거는 다 사운드 클라우드 그거랑 같이 해서 그 멜론이랑 사운드 클라우드 두 가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에 발매되는 노래들 신곡을 다 들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취향이 전혀 아니었지만 갑자기 나에게 꽂히는 음악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요새 진짜 약간 조금 문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좀 어린 아이들이랑 대화를 그때 했는데 1분 듣기만 듣는데 결제를 미리 보기처럼? 그러니까 노래 3분을 다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보기만 듣는 앞에만 거야. 딱 듣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충분하대. 그래? 그 다음 노래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아니래. 자기는 1분이 딱 좋대. 어느 정도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 1분 듣기가 있으니까 사실 그거에 맞춰서 앞부분에 모든 그런 거를 사람들의 매력을 다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앞부분에 엄청 좋게 해야 된다. 그 앞부분에 신경 되게 많이 쓴다. 노래를 발매를 할 때. 근데 진짜 1분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듣는 대중음악 같은 게 한 3, 4분 정도에 맞춰져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이제 레코딩 판 같은 거에 LP판 같은 거에 한 곡에 3, 4분밖에 못 담았던 기술적인 한계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노래가 3, 4분 정도로 지금까지 정형화 돼버린 건데 당연히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했고 사람들이 당연히 3, 4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3, 4분일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근데 뭐 거의 99.9% 음악이 다 3, 4분에 맞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확 뒤엎어가지고 한 1분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들의 취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걔랑 같이 왜 이 노래가 듣다 막 이렇게 나오다 말하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게 더 이제 자기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트렌드에 맞는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노래가 진짜 아예 1분. 그러면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져져왔던. 이렇게 말해드리지만 똥 싸다 만 느낌인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늙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우리는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나 젊어요. 그러니까 3, 4분이라는 거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적으로 그게 3, 4분일 이유가 없잖아. 막 10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0초짜리 노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구성이 너무 똑같아. 처음에 1절, 그다음에 중간에 간주, 사비, 2절, 사비, 3절 이렇게 그게 항상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정료가 된 거지. 아무튼 너무 공감을 해주시니까 반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디 채널로 다시 돌아가서 오디 채널에는 또 그 공간에 이제 그거를 장르화한 게 있어요. 또 시티 시리즈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노래들. 이래서 도쿄 밤 산책이라던가 런던 공원의 노을이라던가 파리 아침 산책 막 필름 카메라 들고 제주 산책. 그러니까 이런 거 썸네일 잘 뽑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으니까 또 막 서울이 보사노바를 만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타이틀 또 기가 막히게 뽑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계속 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카피라이팅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센스 자체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름에 막 끝을 잡고 올림픽 공원에서. 올림픽 파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서울이 시티팝을 만나면. 그리고 1990 서울 약간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요 플레이리스트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반복해서 많이 듣는 건데
이런 게 편한 게 진짜 뭐냐면 진짜 이런 음악을 찾아 듣는 그런 행위도 할 힘이 남았지 않았을 때 집에 들었을 때 근데 그 정막은 싫고 그럴 때 이걸 틀어놓으면은 이게 인테리어 효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오늘의 집이나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후기들 같은 거 보면은 그 LG에서 나온 되게 액자 같은 TV가 있거든요. 그거 TV를 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에센셜이라고 돼 있는 플레이리스트 틀어놓는 거야. 하나같이 누가 다 약속이라도 한 양. 그래서 난 에센셜을 저게 합성인가 싶을 정도로 모두가 다 에센셜이 돼 있는 플레이리스트 해놓길래 그게 뭔지 봤는데 그게 플레이리스트 채널이더라고요. 그것도 맞아. 되게 유명한. 그게 어딘가 벅슨가 거기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 음악 플랫폼에서 이런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액자 포스터 같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채널들이 지금 제가 유명한 것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또 저희 알고리즘이 또 엄청나게 많이 그거를 홈 화면에 띄워주는데 사무실 DJ가 된 나의 노동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이틀은 이런 거죠. 지친 한 주를 달래주는 음악 이런 그치. 거. 네. 그리고 어느 아늑한 커피숍에서 겨울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노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추천을 하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지만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들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맨하튼의 어느 오후에서 재즈를 듣진 않지만 이렇게 이거라도 틀어놓으면 약간 대리만족이 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시대 때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치 맨하튼에 있는 것 같고 여행하는 기분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대 때도 이 플레이리스트가 엄청나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때 그 락 페스티벌도 갈 수 없으니까 약간 그런 락 페스티벌 관련 플레이리스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 말하면 이 썸네일을 약간 시티팝 같은 그런 게 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도 엄청나게 이 썸네일로 많이 이용되고 막 그래서 만화책 그런 거 맞죠? 그래서 하나의 약간 문화가 진짜 이런 걸로도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백이라는 이 플레이리스트도 엄청 좀 유명한 플레이리스트라서 많이 있고 너무 재밌는 그런 거여서 노래를 다음 세대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노래를 접합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과연 그리고 이 유튜브 이렇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언제까지 갈지 사실 제일 빨리 변하는 분야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질수록 변화가 더 빨리게 되니까 이런 쪽은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런 젊은 쉽게 말해서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트렌드를 무조건 맞춰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플레이리스트 되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다 비공개이긴 하지만 알고리즘 그대로 넣어놔요. 어떤 날 어떤 노래를 하나 들으면 그 뒤에 이렇게 알고리즘 쭉 뜨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날짜로 저장되나요. 그날 이렇게 들었던 거 쭉 해가지고 그냥 4.1 이런 식으로 4월 1일이면 4월 1일, 5월 24일이면 5월 24일 막 이런 식으로 딱 해놓는데 가끔 그걸 이렇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 멜론을 쓸 때는 멜론은 약간 내가 자주 듣는 음악 그 날짜에 많이 들었던 음악 그런 거를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년 정도 쓰니까 10년 전에 내가 많이 들었던 노래 그게 다 떠요. 그것도. 그 추억이랑 함께 하는구나. 약간 일기 같은 느낌으로 약간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거 가끔 다시 멜론 가입해서 그걸 다시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멜론은 탈퇴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진짜 멜론이나 이런 걸 또 쓰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없는 노래가 너무 많아. 맞아. 유튜브에는 진짜 다 있잖아. 맞아. 내가 진짜 무슨 일본의 어떤 밴드 아니면 저 영국의 어떤 인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은데 멜론이나 이런 국내 플랫폼에는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안 쓰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게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들도 그걸 다 살 수 없는 그런 건가 아무튼.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기업의 한계지 그게. 근데 왜냐면 유튜브는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어하니까 자기 노래를 다 올릴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음원이 없는 것도 라이브 공연으로라도 볼 수가 있잖아. 그 라이브 그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미공개된 것도 다 올라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우리 청취자들은 노래를 어떻게 듣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음. 왠지 이 방송을 듣는다면 평범하진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 그지. 그거 생각해보면 나도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라는 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이거의 하나의 문화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들어보니까 확실히 문화가 돼버린 것 같네 진짜. 나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감자탕 채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보통 해외 음악 팝 같은 거 들을 때는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듣잖아. 맞아. 근데 그런 감자탕이나 뭐 젤리빈 이런 채널 유명한 거 있거든요. 보면 가사를 다 한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잘 나가는데 그런 거 맞아. 보면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2002, 엠마리 이런 노래도 사실 그냥 노래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맞아.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뭐 차 위에 올라가서 맥주 마시면서 너랑 같이 노래 부르고 함께 뭐 신나 있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맞아. 그것도 하나의 그 장르잖아요. 사실 팝송도 심지어 그 자막을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보여줘. 그러니까. 그 어울리는 그런 하이틴 뭐 걸모 그런 그 영어 하이틴 배경 음악에다가 얼마나 정성이야. 사실 플레이리스트를 그 노래를 이렇게 트는 것도 엄청나게 그 약간 여운 그 노래 사이에 그 여운 같은 것도 엄청 신경 써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또 바로 붙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그냥 DJ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지. 유튜브 DJ. 진짜 이거 되게 능력이고 진짜 너무 좀 매력이 있는데 얼굴 없는 DJ들의 그 수많은 노력을 그냥 프리미엄 그 가격만 내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래 되려나. 처음에 나나씨 뭐 플레이리스트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로 무슨 얘기할 게 있나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저는 어차피 짝사랑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명 짝사랑할 때마다 플레이리스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땡땡이랑 뭐 한강에서 따릉이 이러면서 그때만 들었던 노래 이런 것들을 쫙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시절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지, 뭐 향수처럼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유명한 그 썰푸는 곳에서 플레이리스트에서 댓글 남겼던 사람들이 한 20년, 10년, 30년 지나요. 야 그때 그 댓글에다가 내가 이거 달았다 이러면서 또 이런 걸로 회상을 하면 내가 그때 주접 떨었었지. 어떤 플랫폼이 유행할까요? 유튜브가 한동안은 좀 오래 가겠지.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처음에 말했던 것 중에 왜 우리가 뭐 맨하탄에 안 가봤지만 노래를 듣는 순간 맨하탄에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그 한강 이런 거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노래를 듣는 순간 과거로 갑자기 확 돌아가 버리는 맞아. 내 경험을 갑자기 확 떠오르는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음악의 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렇게 좀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바쁜 사회에 되게 좀 여유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일기 쓰는 것도 귀찮아. 힘들잖아. 맞아. 근데 노래는 듣는 순간 그때가 확 떠오르니까 맞아. 그런 어떤 마약 같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라는 거를 들고 왔는데 이런 컨셉을 또 잘 살린 공간들이 생겼어요. 성수에 와인바인데 딱 확 들어가면 커다란 그 화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이런 이제 내가 차곡차곡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분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뽐낼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거를. 아 맞아. 옛날 그 주크박스처럼 원하는 걸 틀 수 있구나. 내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써서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틀어주고 이 사람의 이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도 알려주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네. 정말 그런 공간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아마 페이지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 와인바가. 여기 이 공간을 꼭 알려주고 싶은데 곳인데 못 찾겠네요. 그러면 다음 방송 오프닝 때 네, 꼭 찾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망한 거 아니겠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제가 이 동명에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된 그거 이유도 하나의 책을 보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동명의 책이 있어요. 플레이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워크플레스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김호경님이 쓴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란 책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들도 있고요. 아. 더 이건 심도적으로 쓴 논문을 바탕으로 쓰신 논문을 석사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보면은 더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이 플레이리스트 현상에 대해서 다 하신 분입니다. 아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보네 그러면? 전공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 문화 현상에 전문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이 분들은 책도 읽어보시길. 제가 작년에 아마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추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전 집에 가서 어떤 플레이리스트 들을 거냐면 짝사랑 썰 푸는 곳. 거기서 제 썰을 풀고 털어버리겠습니다. 댓글 털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거 되게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네. 뭐 글로써 남기면 이제 마음속으로 정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짝사랑 썰 풀기. 첫사랑은 아니지만 짝사랑 썰 푸는 곳은 없네요. 그러면 첫사랑 썰 푸는 곳에다. 그런 생각이 좀 해봤어. 근데 아까 나나도 뭐 잠깐 했던 얘기긴 하지만 음악 이런 문화 같은 것도 듣는 것도 플랫폼도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 뭐 젊은 친구들은 1분 듣기 이런 것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좀 제외하고 말 그대로 청각으로만 듣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어떻게 들을까 이런 거를 그냥 영화든지 뭐든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뭐 구글 글래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는 뭐 출퇴근 같은 거거나 버스 타거나 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듣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진짜 생명화가 되면 무조건 시각적인 정보를 같이 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얘가 옛날에 마이마이 이런 거 한참 들을 때 이어폰을 할머니한테 끼워드린 적이 있어. 근데 할머니가 도저히 못 듣겠대. 너무 불편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문화잖아. 근데 지금 나도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구글 글래스 같은 거 껴가지고 이렇게 눈앞에서 시청률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언가 즐긴다고 하면 답답해서 못 볼 것 같거든. 우리 왜 그 3D 영화관 같은 거 보면 4D 같은 거 보면 안경 쓰고 영화 보는 것도 멀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맞아. 근데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면 그런 눈앞에 가깝게 무언가 시각적인 정보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음악 같은 것들도 뮤직비디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영상적인 것들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혼자서 상상을.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짝사랑 못 포기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나오는 짝사랑 썰 푸는 곳에서 만든 이런 명언이 있네요. 그 애가 생각하는 모든 우연은 모두 내가 만든 필연이었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또 접냐? 안 되겠네요. 여기 위험한 그걸 곳이네. 보니까 접어야지 오히려. 네가 만들어낸 건데 허상인데.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기 더 좋다. 제가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이걸로 쳐다보면서 살겠네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하죠. 네, 이군이 얘기해준 것처럼 그죠. 그때는 뭐 향기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겠네요. 후각의 청각화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이제 음악이라는 건 당연히 청각자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럼 다중우주 같은 진짜 좀 복잡하고 멀티버스 같은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겠지만 언젠가 그게 당연하게 그런 세계에 오면은 죽어도 무덤 속에서 꺼내서 그거를 환생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왜 아바타 2에서도 죽었지만 뇌 그것만 살려가지고 다른 아바타에서 사는 그 대령 있잖아요. 시체 관광시키는 건가 그거? 슬프네. 아무튼 죽어서도 쉽게 못 죽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발기술에 연관된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들으시면 2주 뒤에 듣겠지만 아직 기발기술을 못 드셨다면 아무 소주나 까서 드시길 차게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